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핵 정국으로 지난해 말부터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제주의 소리가 설 연휴를 맞아서 현 정국과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요새 이제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제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제가 의정 활동했던 의정 보고서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또 마을마다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민생 투어라고 예, 이름을 그렇죠. 붙이셨죠? 예. 예. 쭉 돌아보셨는데 예. 민심이 좀 어떻던가요? 우리 이제 이렇게 마을마다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제 안덕면 전 마을을 다녔고 또 표선면 이제 많은 마을을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동 지역도 이렇게 다녔습니다. 다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았고요. 농민들인 경우는 이제 김영란법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나라가 좀 제대로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인으로서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신다면 앞으로도 좀 일정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겁니까? 예, 저는 이제 리가 76개이고 또 12개 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다니려면 한 2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결국 정치라는 것이 그런 소통의 과정이 가장 필요한데 지금의 정치가 어려운 이유는 그런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촛불 민심이 뜨겁지 않습니까? 요즘 전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무겁죠. 사실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든 간에 국민들께서 주권을 대통령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에게 권력을 위임해 주셨는데 그 위임된 권력을 사사로이 이용함으로써 지금의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을 한 거라고 봐집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탄핵과 관련되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권력을 사유하고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데 이용함으로써 지금 이 사태가 발생했는데 결국 위대하신 국민들께서 나서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이 촛불로 나타나겠고 광장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결국 이제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 체제, 새로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때 이제 국민들의 열망이 있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계획적 과제들을 풀어가는데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소통하면서 풀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촛불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예, 그죠. 네. 많이 모일 때는 뭐 수천 명 예. 이렇게 모이기도 했고요. 예. 87년 이후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게 30년 만인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제주만 딱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제주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87년 6월에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으로서 이제 중앙로 광장에 모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학 초년생으로서 우리 국민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 생각했던 시절이었는데요. 이번 이제 촛불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1만 명까지 모였다는 그렇죠. 그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역 촛불 집회에 지역
지역에서도 요구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이제 뭐 재벌에게 이렇게 이제 정경유착을 통해서 재벌에게 이익을 주고 또한 그 권력을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에 대한 분노. 뭐 정유라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누구는 권력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에 대한 분노라고 보아집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가, 우리가 살만한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지금도 생각되어지고 많은 요구들이 있죠. 사실은 우리 해군 강정 구상권의 문제, 4.3 폄훼와 국정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민심들을 저는 모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정 구상권 문제는 말미에 가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탄핵이 인용이 되면 예.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질 건데요. 예. 차기 대선 최우선 화두 예.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정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결국 개혁을 통한 정의의 실현.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정부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국가 권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304명의 아이들이 죽어간 세월호에서 아무런 교훈도 만들어내지 못한 이런 대한민국에 대한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저는 지금에 있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이제 불평등 그리고 빈부격차 그 다음에 무한 경쟁이 되어지는 교육제도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의를 만들므로써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촛불 광장에서의 민심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도 정의의 관점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화두가 정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대선에서 예. 정의로운 주자냐, 예. 그렇지 못한 후보냐, 예, 이게 그렇죠. 이제 화두가 예. 된다. 그런 예. 말씀이시네요.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지금 시대적 가치를 그리고 그것을 호흡해오고 그것을 함께 해왔는가라는 관점 안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헌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예. 개헌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헌은 이제 87년에 만들어져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강한 그런 형태의 이제 지금의 전국이 결국 그런 제도가 지금의 전국을 만들어냈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을 보면 입법권, 그 다음에 예산권, 감사권, 인사권,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의회가 갖고 있는 권력은 대통령과 소유하고 있는 입법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을 견제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회도. 언론도 사실은 국가에서 사실상 통제당하는 그런 상황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소불위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제어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5가지 권력을 의회로 배분해야 된다. 감사권과 최소한 예산권과 법률 위반권만큼은 의회가 갖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논의가 정치권의 논의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합의되어진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이제 개헌에서 중요한 가치는 저는 지방분권과 자치에 명확히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대통령의 권한, 정부의 권한을 줄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지방자치 활성화에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 시대의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예결특위위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뭐 특정 지역을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만 예, 아니죠. 예. 제주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고 확보가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성과가 있다면 좀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죠. 사실은 이제 예산만이 아니라 예결위원으로서 제주 지역 이제 해안에 있는 중국 불법어석 단속을 위해서 남해업 관리단을 이번에 승격을 하는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4.3 관련되어진 사업비를 이제 30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뭐 유전자 감식비에 관련해서는 끝까지 추진했지만 반영이 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좀 가능성도 좀 열어두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감귤 산업과 관련되어서 감귤 이제 고품 질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묘목을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묘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묘목을 보급할 수 있는 사업비를 이번에 확보를 했고요. 우리 이제 서귀포에는 이제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이번에 1억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 어떤 거냐면 약초를 연구하고 약초의 세계 표준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인데 과거에 일제시대에 서귀포의 이제 경성제대에서 약초 연구소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단 말입니다. 한 60년 돼버렸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실상 부활하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주의 새로운 소득 장목을 만들어내는 그러한데 단초를 있는 사업을 했습니다. 뭐 다른 이제 뭐 도두하수정말 처리장이라든가 여기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예결위원으로서 했고요.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보람이 있었던 것은 예결위 2015년도 결산위원, 그 다음에 2016년 추경예산 이제 소위원을 했는데 예결위원이 전체 50명 중에 50명인데 그 50명 중에 5명만이 하는 회의를 저는 해봤거든요. 그 경험이 매우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우리 제주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에서 지금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예, 예. 맡고 계십니다. 일반 도민들이 접하기에는 이게 어떤 역할인가 궁금해할 텐데요. 예. 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 정책위는 이제 당에서 발표되어지는 국민들과 약속하고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단입니다. 주로 이제 입법 과제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이제 정책위는 주 2회 이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걸러진 것들이 이제 각기 이제 상임위원회에 추진 입법 과제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의원님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있고 의원님들이 만들어낸 정책 중에 우리 당의 정책과 가장 부합되어지는 당장 추진해야 되는 정책들을 이제 선별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런 정책들을 이제 선별하고 또 그 법안이 이제 우리 당의 관점과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 좀 궁금증이 좀 풀릴 것 예,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으로 좀 눈을 좀 예. 돌려보겠습니다. 아마 지역 최대 현안일 겁니다. 제2공항 문제인데요. 지역구시죠. 예. 현재 좀 갈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결국은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겠죠. 사실은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당국과 좀 더 많은 기본적인 대화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제2공항이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사안이 사전에 그곳에 있는 주민들과 논의되거나 그분들과 이야기되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분들의 삶에 던져짐으로써 그분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것이 저는 소통하지 않은 정책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강정해군기지도 사실은 마찬가지 때문에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갈등을 줄이는 것은 사전에 논의하고 소통하면 줄일 수 있는데 결국 그러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떻든 간에 이번 촛불에서 보여줬듯이 우리 국민들의 주권의식이 매우 높은데 과거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일이 던져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솔하게 정책당국이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결국 그 갈등이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해결도 소통에서 찾아야 된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강정 문제 또한 만만치 예, 예. 않습니다. 역시 그 지역구시고요. 그 강정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 문제 전혀 진척이 없죠. 이 정부에서 한간에서는 뭐 이 정부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차기 대선 이유를 좀 기약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한 일주일 전에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을 이제 저희 의원실로 오게 해서 이렇게 구상권과 관련되어진 논의들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강정 주민들이 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는지, 이렇게 그리고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강력하게 이제 구상금 철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구상금 청구가 되어진 것 이외에도 2차 청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보류 요청을 해놨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와 이제 우리 당의 이제 세 분의 의원님과 함께 165명의 구상금 촉구 철회 결의안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지금 국방위원회에 제출돼 있고요. 그 논의를 좀 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구상금이 청구되어진 것이 문제인 것은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하는데 국민이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게끔 정부가 저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헌법적 가치로서 반드시 구상금은 철회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그 인구가 많이 늘지 예.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택, 하수, 쓰레기 등등의 문제가 좀 아주 심각합니다. 환경 총량 문제와 좀 결부해서 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든다면 좀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도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저는 이렇게 속도의 문제도 있지만 방향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2년에 국제자유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제자유 도시 추진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관련 이제 2차 종합개발 계획을 만들어 수립을 했죠. 그 내용은 결국은 개발을 통해서 대규모 리조트라든가 이런 대단위 개발을 통해서 제주도의 발전을 기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삶을 보면 GRDP는 상승했는데 도민의 소득은 늘었는가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 상태에 있는 거고 전국 평균의 75% 정도의 생산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데 환경은, 도로는 더 정체되게 나타나 있고 환경은 더 파괴되어 있고, 결국 우리가 투여한 것들은 결국 그 파괴만을 만들어냈다고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지만은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이게 이제 새로운 방향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지금 제가 민생 투어하면서 이렇게 만났더니 자그마한 소규모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죽겠다는 겁니다. 지금 분양형 호텔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분양형 호텔의 단가가 11만 원, 20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5만 원, 6만 원에 방을 팔기 때문에
그거보다 소규모를 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숙박업자들은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개발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큰 틀의 방향을 전환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환경에 있어서 부하 총량이 어느 만큼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거에 이제 우리 김양보 환경정책국장께서 그 총량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만큼 되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제 인구 100만이 되어지면 도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지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저는 100만 되어지면 현실적으로 제주도에 관광객 유입이 가능한가? 사실은 그런 고민이 됩니다. 결국은 100만을 할 건지 80만을 할 건지 결국 우리 도민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전체적으로 주민의 삶과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이면 4.3 70주년이 됩니다. 네. 뭐 그동안 부분적으로 이뤄낸 것도 좀 많고 추진된 것도 많습니다만은 과제도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70주년을 1년 앞둔 지금 시점에서 과제를 한번 던져본다면. 예,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이게 세 분의 의원님과 함께 두 분의 의원님과 함께 토론회도 했고요. 그 토론회에서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들은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4.3에 대해서 억울한 죽음이라고 하는데 왜 죽었는지를 좀 더 찾아내야 된다. 결국은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자 명예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정명의 문제로서 4.3을 왜 그분들이 죽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는데 왜 억울하게 죽었는지, 그분들은 그 당시에 왜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 해명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70주년의 과제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국가공권력에서 많은 양민들이 학살되었는데 그분들에게 배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공동체적 보상으로, 집단적 보상으로 4.3 평화공원을 만드는 정도의 보상을 했지만 결국 피해는 각자의 개인이 입었던 거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다시 한번 검토되어지고 진행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주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우리 70주년의 과제가 아닐까. 70주년은 그 행사로서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의 4.3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결의를 다지는 결심을 다지는 그런 70주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4.3 70주년에 우리 정세균 의장님께 방문 요청을 공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의장님께서 아마 70주년 오실 것 같습니다. 역대 국회의장 신분으로 오신 분은 없었죠? 없었죠. 국회의장께서 오셔서 우리 4.3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의장님께서 흔쾌히 그러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되지만 일정을 좀 맞춰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 일을 이제 추진을 해서 우리 4.3 유족들과 도민들에게 국가 공권력에 대한 피해에 대한 의회의 입장, 대의기구로서의 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일을 좀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선거가 1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다소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원희룡 도정 3년 어떻게 평가를 낼 수 있을까요? 원희룡 지사를 평가하는 게 사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았습니다. 도정질문에 도의원 당시에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가가 아닌 사람이 첫 도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기대가 되어진다. 그리고 젊고 혁신 리더로서의 이제
혁신 리더로서의 원희룡, 그리고 이제 뭐 제 고향이 서귀포 출신으로서의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가 많다라고 이제 도정 질문 때 말씀을 드렸고 그 기대를 갖고 있어 왔는데요. 좀 그 기대만큼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혁신가 출신의 이렇게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인데 행정시장 네 분을 다 행정 출신을 행정 전문 행정가들을 앉혀 놨잖아요. 이게 결국은 현장에서 일이 이루어지는데 현장 리더들은 관료인 거죠, 사실은. 뭐 김병립 시장인 경우는 이제 도의원도 하셨지만 사실은 행정관료 출신인 거죠. 그래서 그럼 네 분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인사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결국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원지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리고 행정 내부의 혁신을 구체적으로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년 앞으로도 좀 더 남았으니까요. 네. 예. 기대를 뭐 접진. 아예 기대를 접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뭐 들어보면 우리 지사께서 이제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또 지역민도 많이 만나신다는 얘기를 현장에 가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기대할 만하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도지사께서 추진하는 정책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라면 나서서 돕겠습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는 차기 대선 문제인데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우선 이제 도민의 우리 제주도의 시대적 과제를 우선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살피는 후보가 우리 당에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거명되어지시고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긴 한데요. 우리 당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도민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는 이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정책과 그리고 또한 정치 행태의 방식, 행정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도 사실은 더 많은 고민을 만들어내고 해서 도민들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여전히 저희 당이 제주도에서는 제1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좀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추선으로서 국가무수위원 6관왕이라고 7관왕입니까? 그거 좀 잘 알시죠? 네. 그 활약상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가족의 농지법 위반 문제, 그리고 한국마사회의 정유라 씨 특혜 지원 문제, 이게 좀 눈에 띄거든요. 이게 뭐 제보를 받으신 건가요? 제보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의원실에서 활동을 통해서 찾아낸 거죠. 사실 뭐 제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녀서 얘기를 들은 거니까 취재하는 것처럼, 사실은 의정 활동도 그런 정책 활동은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듯이 이렇게 찾아다니고 해서 이렇게 발굴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국정감사 당시에 이제 김재수 장관의 또 황제 대출 건으로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크게 이제 알려졌는데 1.48%의 대출.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은행에 주는 여신 금리 기준액의 0.08%만이 가산되어진 1.25%죠 현재는 기준금리. 지금 기준금리에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죠. 문제다 이거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조사를 했더니 100등까지 조사했더니 공직자가 무려 90명 정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이제 공직자들이 그런 특혜를 받은 거죠, 사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물었더니 그 농협 발전에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도대체 농협 발전에 도움을 준 게 뭐냐? 이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으로의 다짐 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주도 서귀포의 의원으로서 이제 국회라는 공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남쪽에 있는 자그마한 섬에 작은 도시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그리고 경쟁하는 국회의원들에서 뒤지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것의 힘은 결국은 지역의 주민,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이 소통하지 않고 정책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2016년 겨울에 저희는 목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살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됐다는 생각과 하나는 이제 원래 반드시 저는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모든 목표가 정권을 교체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것,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건 도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위성군 의원 초청 제주의 소리 특별대담을 마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